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카제 하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카제 하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은 아름답지 않고 고통의 연속인 이유. 자꾸 뭐가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를 하면 사람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가볍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그 달콤한 인생에서 그 배우 한정민 씨가 한정민 씨 건달로 나오죠. 건달로 나오고 이병헌이 이제 그 호텔 지배인으로 나옵니다. 네. 지배인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네, 황정민한테 네, 칼을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한정민 씨가 이제 비틀거리면서 피 닦으면서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 이병헌 씨한테 이런 대사를 해요.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이런 말을 해요. 보통 이 영화 얘기하면 넌 나에게 모욕감 줬어 이것만 하는데 이게 사실 난 더 기억에 남아. 짧은 대사인데 자꾸 여러분들 뭐 제 방송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고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싫어하지 마세요. 물론 뭐 썰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고 좋은 얘기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인 부분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예. 사실 사람들이 뭐 말은 안 하지만 사는 게 다 고통이죠. 살아가는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이나 좀 힘든 과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뭐 간단한 것도 없고요. 예. 뭐든지 다 경쟁이에요, 경쟁.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굉장히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배우들이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그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든 조건에서 촬영을 했을까? 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단련을 하고 좀 뭐 살을 빼거나 했을까? 뭐 그런 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친구의 여러분 그 장동건 씨가 왜 그 노상에서 이제 칼 맞고 죽는 씬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하나 찍으려고 얼마나 리허설 연습 많이 하고 그 NG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비 오는 날씨다 보니까 비 엄청 많이 맞잖아요. 그 비 오는 날씨 한번 잡으려고 아마 비 오는 날에 딱 맞춰가 찍었을 거 아니야. 그 영화 보면 비 엄청 많이 오거든요. 흠뻑 젖어요 그게. 그거 찍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그리고 그 영화 친구에 보면 여러분 친구 영화 보셨죠? 그거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그 친구 주인공 4명 나오잖아. 4명이 근데 웃긴 게 부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산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특히나 장동건 씨는 서울 사람이고 요성 씨는 강릉 사람이에요. 강릉 출신. 예, 강원도 출신. 그래서 특히 서울 사람들이 사투리 쓰면 진짜 어설프거든요. 친구 영화는 특히 사투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경상도 사투리가 이게 참 이쪽 지방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어설프게 들리고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장동건 씨가 보통 그 영화에서 사투리까지 그렇게 많이 까이진 않았어요. 그럼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왜냐, 제가 뭐 친구 말고도 뭔가 이 경상도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를 보면 사투리가 어설픈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이 사투리 억양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예. 근데 장동건 씨는 정말 노력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저 단계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까. 이런 것들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맛집 같은 거 가더라도 음식 같은 거 먹잖아요. 음식 같은 거 먹으면 그냥 맛있고 멋져 보이잖아. 뭐 주방장 요리하는 거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저 단계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얼마나 많이 엎어먹고 얼마나 많이 날려먹었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워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과정과 어떤 오기까지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생각한다면 절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생에서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쉬운 게 없고 뭔가를 배워나가려면 인고의 시간과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방송에서 눈에 얘기하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죠, 여러분. 합격까지 가는 과정이 절대 평탄하지 않습니다. ACH님 공감하시죠?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이 저도 해봤지만 어려운 게 보통 공무원 시험에 법과목이 많은데 이 법과목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특히 비전공자면 안 들어가요.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 알았습니다. 법과목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리고 오래 걸리고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막 현타 느끼고 막 삽질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견뎌야 돼요. 합격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합격까지 성적을 올리고 그 내용까지 쌓는 것도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힘든 과정을 버텨야 됩니다. 못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스펙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학력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뭐 자소서도 잘 써야 되고 인적성 준비해야 되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하나 쉬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인생에 살아가는 게 뭐 하나 쉬운 게 있었습니까? 뭐 쉬운 게 있었다면 그 사람은 금수저입니다. 그 사람은 재능너예요. 재능너입니다. 근데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은 몇 없습니다. 몇 없어요. 대다수의 사람은 이 인고의 시간과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겪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성과가 안 나와서 도저히 하기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인 되고 나면 많이 느껴요. 야, 뭐 하나 쉬운 게 없구나. 인생에서 뭐 하나 제대로 뭔가 하려면 뭔가 알아내는 것도 또 많고 힘든 과정도 많이 버텨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뭐 하나 쉬운 것도 없지만 뭐 하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경쟁입니다. 다 경쟁. 정말 전투민족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은 경쟁이 없는 분야가 없어요. 내 혼자만 행복 갈 수 있는 분야가 없으면. 하다못해 제가 한 유튜브도 경쟁이 정말 쇠가 빠지게 치열합니다. 경쟁을 매일같이 하고 있죠. 저조차도. 이 유튜브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런 일자리나 아니면 어떤 그런 취업 분야 아니면 시험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ACH님도 지금 나랑 똑같은 2차 합격자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뭐 하나 경쟁을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립상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통이에요, 이게. 왜냐, 누구 하나는 나가빠져야 되거든요. 내가 들어가려면 누구를 쓰러뜨려야 돼. 경쟁이 무서운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이 잘 될 수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자영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 되려면 상대방 가게를 망하게 만들어야 돼. 좀 나쁜 얘기지만. 투자 같은 것도 경쟁이죠. 투자도 내가 혜택을 보려면 누군가한테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득을 많이 취하죠. 누구한테 손해를 끼쳐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쟁사회가 고통이 없다, 힘들지 않다,
난 너무 즐겁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힘들어요. 힘에 붙인다는 거 느껴야 정상이야.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좀 본인이 피부로 받아들여야 정상이라고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 좋아하는 여자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딴 남자도 그 여자를 좋아해. 그럼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 경쟁을 하면 누군가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세하게 경쟁이에요. 자꾸 이걸 제대로 이렇게 열어보면 다 경쟁이야. 그래서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내가 승리자가 돼야 돼요. 같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이 경쟁 사회에서 다 같이 잘 되기 힘들어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됩니다. 내가 살려면 남을 쓰러뜨려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분야는. ACH님은 아실 거네요. 내가 합격하려면 누군가 떨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시험 같은 데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자, 모두가 다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도 그렇고 어떤 시험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네. 아까 경쟁이라 얘기했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은 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도 자빠질 수 있는 게 경쟁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마냥 재밌냐? 재밌지 않은 거죠. 체력도 소모가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몸도 다치고 뻐근해요.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같은 게 모두가 인생을 걸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많은 것도 바친 사람도 많잖아요. 갖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데서 내가 이기려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 근데 열심히 하는 과정이 무조건 편하냐?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런 날도 있잖아요. ACH는 정말 도저히 공부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야 돼. 그리고 공부하다가 또 졸릴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 졸릴 때도 있고, 연필을 잡지 못할 정도 손가락이 부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목이 너무 뻐근해서 스트레칭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견뎌야 됩니다. 합격을 하려면 그런 것도 다 피곤하다고 하기 싫다고 핑계대면서 안 해버리면 당연히 내가 경쟁자한테 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사 같은 것도 아시겠지만 장사가 몸을 갈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다 열심히 해. 다 정말 이 분야에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해요. 내가 좀 피곤하다고 쉬거나 내가 좀 초심이 잃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 사이를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갑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상대방이 그 차이를 벌려놔요. 그럼 내가 이걸 따라가지 못해. 그럼 난 도태당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뭔가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휴식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문화가 있어. 네.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눈치 사회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 눈치를 보다 보면 내가 쉬려고 딱 주변을 보면 다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거나 좀 쉬는 건데 그게 눈치가 보여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다 열심히 하는데.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는 게 고통이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도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가정도 읽어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남편들 같은 경우는 돈 버는 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고통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고통이 더 심하지. 그런데 이제 가족을 먹이 살린다는 책임감을 버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각자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이 알맹이를 잘 보면 굉장히 갖가지 고통으로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고통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뭔가 좀 나쁘게 보는 게 있는데 이 고통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통을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살면 의뢰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경쟁사에 살아남아야 되고 네. 우리가 가진 직업들 하고 있는 건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 소중해요. 그러면 이 경쟁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밀리지 마시고 고통스럽더라도 잘 버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